미국 빅테크 기업 하나 정도는 다들 투자하고 계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개별 종목으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ETF로 갖고 계신가요? 둘 다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제 유튜브 댓글에 이 투자 방법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투자 방법에 정답이 절대 없겠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이 틀릴 순 없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일까?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년 정도 그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왔으니까 개별 종목, 미국 상장 ETF, 국내 상장 ETF 각각이 가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경험 위주로, 제 생각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거든요. 그 의견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사고 싶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애플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테슬라도 사는 거죠. 저는 2016년도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ETF라는 걸 아예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0년째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냥 괜찮아 보이면 투자를 해보고 투자를 했는데 아닌 것 같으면 또 쉽게 정리도 하고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또 장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저에게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법은 바로 이 개별 종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내가 원하는 기업을 샀다가 내가 원할 때 팔고 비중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개별 종목 투자 방법이 가장 잘 맞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정리하기도 너무 고달프고 비중 조절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빅테크 이 M7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업들을 한 달에 한 주씩만 사는데도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M7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애플하고 메타를 사고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담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신단 말이죠. 그렇게 짰는데 하필이면 내가 고른 종목이 잘 안 올라 이러면 또 약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 못할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보다도 수익률이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작년 11월 20일경에 그때도 주가가 고점이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겠다 라고 해서 계좌를 하나 새로 팠어요. 1,000만 원을 넣어놓고 5개 종목에 투자를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종목은 4개였어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애플 그리고 아이온큐 이렇게 4개를 담았고 마지막 하나를 담은 게 이제 S&P 500 ETF죠. 스파이엠을 담았습니다. 스파이엠은 이 4개 종목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좀 같이 하려고 담은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딱 했는데 200만 원씩 했는데 한 1년 하고 이제 한 달 더 지난 거죠. 당연히 그 사이에 시장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지수보다도 종목이 다 수익률이 올라갔더라고요. 애플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오른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애플이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지수보다는 이런 성장주들의 수익률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테스트로 200만 원씩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수익을 보려면 어느 정도는 종잣돈이 좀 더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 스타일, 성향은 저처럼 내돈내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하고 비중 조절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미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투자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ETF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부터 얘기를 해보면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인 게 바로 매그스죠. 아마 모르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매그스 ETF 하나를 사면 우리가 빅테크 기업을 다 같이 사는 효과가 나오니까
나는 빅테크 다 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살펴보니까 안에 채권 비중이 거의 50%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러면 빅테크에만 투자되는 게 아닌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신 걸 보니까 이 채권 비중은 수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빅테크의 수익률을 다 같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그스 ETF 외에도 이런 테크 기업들에 투자되는 ETF가 또 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탑10이나 아니면 7 이런 ETF는 거의 없더라고요. 상위 30개, 50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분산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상장 ETF에는 딱히 투자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처음에 경험을 개별 종목으로 했고 그것이 익숙한 것도 있고요. 빅테크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고 어떤 때는 테슬라가 크게 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담고 있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합쳐지니까 약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빅테크 기업 전체를 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몇 개 기업에 더 관심이 있고 그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ETF 투자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저비용으로 다양한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매그스나 아니면 기술주가 담겨져 있는 ETF들 VGT나 IYW, XLK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굉장히 좋은 ETF를 많이 출시를 해줬더라고요. etfcheck.c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빅테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상품이 많이 나오고요. 테크 탑10, 미국 AI, 미국 반도체 이렇게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ETF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ETF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종잣돈이 엄청 많지 않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국내 상장 ETF의 또 특징은 바로 원화로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미국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거나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투자를 못하고 환전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상품들은 그냥 원화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율에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환전하지 않을 뿐 운용사가 환전을 하겠죠. 어플에서 환전 메뉴 찾기 힘들고 그때그때 환전하는 게 참 번거롭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겠다. 거래 시간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상장 ETF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릴 때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별 종목이나 미국 상장 ETF는 미국 시장에 열릴 때 투자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공휴일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 상장된 ETF는 거래가 되는데 국내 상장 ETF는 거래가 안 되고, 반대로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는 미국 상장 ETF는 못 사고 국내 상장 ETF는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미국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장점은 오히려 또 미국 상장 ETF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미국 상장 ETF도 똑같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고 얘 15.4%면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개별 주식이랑 미국 상장 ETF는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준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금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상장 ETF는 상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금융소득이다 아니다 약간의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으로 합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시죠? 연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소득세 발생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많이 벌고 많이 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건강보험료를 작년에 거의 매달 150만 원씩을 추가로 냈습니다. 요번에 다시 산정된 건보료를 봤더니 여전히 100만 원 이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매달 건보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할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그냥 일시불로 확 떼가는 게 낫거든요. 해외 주식 양도세처럼. 근데 이것을 저에게 할부로 청구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낼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낸 건보료가 부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개별 종목을 할 거냐, 미국 상장된 ETF를 할 거냐, 이 두 개가 해외 직투죠. 또는 국내 상장 ETF를 할 거냐인데 여러분들 중에 절세 계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라던가 ISA라던가 연금저축 계좌 이런 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요거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나는 절세 계좌가 없다, 나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개별 종목 또는 미국 상장 ETF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굳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직투랑 이 ETF 중에 어떤 걸 고를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할래 하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면 되시겠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개별 종목 투자가 메인이고요. 제가 ETF 투자하는 것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 ETF 두 개고요. 국내 상장 ETF는 커버드 콜만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그 미국 상장된 ETF보다 국내 상장 ETF가 훨씬 이름이 직관적이고 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국내 상장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금계좌나 ISA나 퇴직연금 계좌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가 그런 절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려서 내 자산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개별 종목 투자를 더 많이 한 것 뿐이거든요. 저는 좀 자유로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또 제약이 있으니까 그때 그 제약이 너무 싫은 거죠. 인출 한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일반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세금 다 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들에서 투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ETF들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과연 그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장기 투자를 굉장히 지향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가 투자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덜 아쉬울 수 있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고, 그래서 이런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ETF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계좌에서 개별 종목을 더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면은 왜 QLD나 TQQQ 이런 거 안 하냐, 왜 레버리지 투자는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소 아시죠? 적절히 중간점을 잘 잡아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본질 이 바로 기업의 소유권인데, 그런 기업의 주식 자체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쫓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잖아요. 물론 주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식 자체보다는 스왑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인 거기 때문에 약간 주식에 투자하는 본질과도 조금 잘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저랑 함께 투자하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저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좋은 자산을 내가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이 자산들이 어느 순간에 가치가 오르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에는 또 굳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히 어느 중간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다 보면 이 부자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접거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은 공격적일 필요가 있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크게 잃어서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망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세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청산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적절히 균형점을 맞춘 게 저는 개별 종목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성장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로 만들어서 싱글파이어 채널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파이어 클럽이라는 사이트에 강의를 오픈을 했어요. 1강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들어가셔서 1강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산받는 수익은 전부 다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아마 정산 금액이 제가 생각한 만큼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 돈을 좀 더 보태서 제가 기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노동소득을 제 자산을 증식하는 데만 써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소득을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자본이, 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해서 번 돈은 이렇게 기부도 하고 다른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집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뭔가를 해서 벌어온 돈으로는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테크를 하시면 훨씬 더 재테크가 즐겁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클럽 수강하시면 이 카페로 넘어오셔서 같이 이런 투자 활동을 쭉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로지 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나가면서, 돈에 대한 내 태도를,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재테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빠져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 쥐어짜고 힘들게 하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재테크가 아니거든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마저도 바뀌니까 온 가족이 정말 다들 즐겁게 재테크를 하고 전보다 훨씬 삶에 대한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이런 투자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개별 종목, 미국 상장 ETF,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작게라도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만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방법을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고요. 2가지 방법을 하셔도 되고 3가지 방법을 다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한 주라도 투자를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거든요.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